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욱이 대사입니다. 이렇게 또 독립유공자분들만 대상으로 강연하는 난생 처음입니다. 또 하루 이걸 다 마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으셔서 피곤한 몸 이끌고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강연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한 분을 놓치셨는데 우리 국민대학교의 황선희 교수님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예. 저도 후손이 아니어서 외롭지 않게 반갑습니다. 제가 아일랜드와 인연은 이제 상당히 깊은데 제 외교부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연수 마치고 해외 연수를 가게 된, 그 당시에 해외 연수 다 버려졌는데 해외 연수를 제가 아일랜드 국립대 UCD (University College Dublin에 대학원 과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교부 들어와서 처음 해외 생활을 시작한 게 아일랜드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 양력을 말씀드리셨는데 그런 쭉 있다가 또 마지막에 포스팅을 또 외교부 마지막 포스트를 주 아일랜드 대사를 마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유학 시절에 있던 분들도 계속 연결이 되고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나를 반가워해주고, 또 아마 지금 어쩌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아일랜드 방금 이제 트리니티 대학도 나왔지만 트리니티 대학이 사실은 옛날에 그 3대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이렇게 영국의 3대 명문 중에 하나였죠. 그 트리니티 대학에서 초빙해서 제가 아마 내년에는 거기 또 가서 한 2, 3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아일랜드랑 인연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또 독립 유공자 또 관련된 그 연수를 또 아일랜드를 가신다고 해서 또 제가 행운스럽게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다 독립운동 역사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와 또 독립운동이 가장 유사하게 전개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아일랜드 독립 역사에 대해서 사실 뭐 주막한전격으로 이렇게 듣고 봤는데 이번에 제가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 한국 독립운동 역사랑 너무너무 유사하게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우리 그 대상 되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에 관한 주로 독립을 주제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해서 아일랜드 독립투쟁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들이 보는 입장과 또 저 같은 프랙티셔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고, 또 역사적인 시각이 또 어떤 역사적 시각을 보내에 따라서 보는 역사가 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문학적으로 상당히 그 고양돼 있고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화가 상당히 발전된 국가로서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아일랜드 독립 역사를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이제 제임스 조이스나 아니면 예이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일반적인 역사적인 그 현실 정치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독립투쟁에 관한 아일랜드 독립투쟁에 관한 정리를 해서 이런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일랜드가 우리가 같이 식민지에서 발전한 나라, 독립해서 발전한 나라인데 특히 특이한 점은 아일랜드 식민지는 너무 오래 있었죠. 사실은 12세기부터 영국의 지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0세기에 해방이 됐으니까 거의 뭐 800년, 700~800년을 식민지한테 들어있다가 독립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 36년이지만 그런가 하면 또한 또 본격적인 독립투쟁 역사를 보면은 재밌는 게 아일랜드는 본격적으로 독립투쟁을 한 역사는 짧습니다.
짧고, 그러나 우리는 또 36년 내내 독립투쟁이 전개됐었고요. 많은 또 희생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일랜드의 독립투쟁 역사를 보면 짧은 만큼도 아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일랜드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유럽의 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일랜드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1인당 GDP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사실 1, 2위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룩셈부르크나 뭐 싱가포르나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는 사실 나라라고 하기는 정상적인 나라라는 건 도시국가 비슷하잖아요. 인구도 작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로서 아일랜드가 실제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이거 넘기면 되나요?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돼? 됐다. 자, 이게 아일랜드 많이 보셨죠? 아일랜드 꼭 무슨 양같이 생겼잖아요. 아일랜드 들판에 가면 진짜 양이 많더라고요. 지역이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고 있고 목축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죠. 저 위에는 북아일랜드 6개주가 있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일랜드가 12세기 때부터 영국에 가설받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헨리 8세 때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왕을 겸을 선언하고 자기가 아일랜드 왕이라고 1541년에 그랬고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는 이제 아일랜드를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주로 이제 카톨릭 옛날에 아일랜드는 이제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성인이 그 전도를 해가지고 천주교 국가가 됐는데 그래서 부교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지배를 하면서 부교를 탄압하고 신교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대규모로 신교도 특히 장로교 교도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주로 북아일랜드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불안의 씨앗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641년에 그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왕 선언한 지 약 100년 뒤에 부교도의 큰 반란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그 유명한 영국 크로멜이 등장해가지고 아일랜드 무자비하게 아주 처참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아일랜드 지배는 더욱더 가혹해졌고 일반 토지들 다 몰수하고 지주들 다 축출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처형하고 그래서 아일랜드 영국이나 우리 세계사에 크로멜을 높은 위인을 평가하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크로멜은 아주 이를 박박합니다. 크로멜이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아주 원수총이 펼쳐진 거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독립 전쟁이나 또 프랑스 대혁명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독립이라기보다 자치 운동. 영국 워낙 오랫동안 영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라기보다는 자치를 갖자고 그래서 자치 운동 전개해서 1782년에 아일랜드 의회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98년에 연합 아일랜드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자치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모의가 되고 이것 또한 또 그 진압이 돼가지고 자치로 인정됐던 의회가 이제 완전히 1800년에는 영국 의회로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니엘 오코넬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양반이 아일랜드 청년회를 만들어서 아일랜드 민주의식을 구축시키고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블린 한가운데가 오코넬 스트리트라는 그 가장 중심지 거기가 이름이 저 사람 이름 따서 오코넬 스트리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또 대사건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대기근 사건이 1845년부터 1849년까지 4년에 걸쳐서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전에는 아일랜드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됐었다고 해요. 1000만. 그래서 대기근을 겪으면서 약 200만 정도가 많이 죽고 또 그래가지고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뭐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인구도 500만, 520만 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아일랜드는 인구가 많이 적은 편이고 영국 인구를 한 6, 7천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영국과의 관계가 이제 영국이 대기근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반영의식이 더욱더 강화됐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을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는 약 4천만 명의 아이리시계가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45명 중에 23명 정도가 아이리시 피지로 가진 아이리시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미국과 특수관계로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밀접합니다. 독립운동이 이제 대기근을 해서 이제 더 영국에 대한 반감이 또 커지고, 또 민족이 고취되면서 독립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나중에 이제 무장투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결사가 조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이제 토지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 결사들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니안이 이건 아이리시 게일리건데, 아이리시 리퍼블리칸 브라더후드라고 해요. 아일랜드 공화국 형제단이라고 이런 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내셔널 랜드 리그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IRB가 이게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IRB가 그 아일랜드에서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미국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독립운동을 미국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했듯이, 아일랜드 사람들도 미국에서도 에이먼 말레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은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또 뭐 독립 자금도 마련하고 거의 뭐 우리 독립운동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IRB가 사용했던 깃발이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태양을 상징하고 아일랜드의 녹색 그 초원 그걸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단체가 형성이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때 신페인이라는 정치단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신페인이 탄생을 했고요. 1905년에. 그리고 아이리시 시티즌 아미나 아이리시 발런티어스,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이리시 발런티어스 IV라고 약자로 얘기합니다. 여기 IRA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리시 발런티어스가 IRA를 대부분의 IRA로 변신을 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아이리시 사회, 전통적인 사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영국이 감시하고 통제를 하니까 결국 운동을 핑계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일랜드 전통 스포츠 헐링이라든지 아니면 아일랜드 갤리 풋볼이라고 미식 축구랑 유사한 건데, 럭비보다도 더 와일드하고 아주 거친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갤리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GAA라는 각 지역별로 다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아일랜드 IRA 활동이나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의무량으로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AA는 지금도 각 지방의 시골에도 GAA 클럽하우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의 어떤 그 모임이나 연대의 중심이 되는 어떤 행사도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독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부활절 봉기, 1916년에 부활절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 역사 중에, 아일랜드 독립운동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 봉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이 부활절 봉기를 통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오랜 몇백 년을 영국인으로서 산 거죠. 영국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민족의식 고취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그 부활절 때 이제 그 중앙우체국, 더블린시의 중앙우체국을 점거하고 이제 그런 무장 봉기를 다 이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작전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뭐랄까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그냥 이해를 못하고 별로 그렇게 동조를 안 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영국 군대가 2,000명인가 저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차별하게 진압을 하고 중앙지역 종강을 한 그 저기 아이리시 시티즌 아미나 아이리시 발런티어스나 이런 그 무장 세력을 무참하게 진압을 해서 15명 저기 패트릭 피어스 기념관도 가시는 걸로 했는데 제임스 커널이라는 이런 지도자들급을 15명을 처형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반 시민들도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막 무차별 총격을 가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던 일반 시민들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아이리시 민족에 대한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되고 또 민족 의식이 고취가 되면서 영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봉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아이리시 시민들이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봉기가 이제 무산됐지만 그 뒤로 있었던 그 영국의 총선, 아일랜드들한테 영국이니까 영국 총선에서 1918년 영국 총선에서 신페인은 아이리시 말인데 갤리건데 신페인은 We Ourselves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뭐 이런 뜻인데 신페인 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해서 1919년에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돌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돌이 하원을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 구성이 됐고요. 그 의회에서 이제 그 마이클 콜린스라는 지도자가 이게 이제 신페인의 그 군자금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 첩보 활동도 많이 한 지도자인데 그 공식적으로 아일랜드 의회에서 IV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IRA를 공식 군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독립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아일랜드 독립전쟁이라 안 하고 영국 아일랜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우측에서 이쪽에 독립선언서 밑에 낭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고요. 아이리시 리퍼블릭 어데인유 또 프로크로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부활절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그리고 그때 사용한 그 깃발, 중앙우측에 걸었던 깃발이 이겁니다. 아이리시 리퍼블릭이라는 이런 깃발을 이런 모양으로 내걸고 무장봉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3년에 걸쳐서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총선에서 신페인이 다수당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해에 독립의회 선언을 하고 독립의회를 이제 발족을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그 의회가 아니라 자기는 아일랜드 의회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선언을 하고 신페인 당 소속 의원들은 원래는 이제 영국 총선에서 영국 의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의회 참석해야 되는데 런던 가는 걸 거부를 하고 신페인은 별도의 의회를 만들어서 아일랜드 독립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 아이리시 팔러먼트 파티라는 당이 있는데 아일랜드 의원당인가 의회당 아일랜드 의회당이라는 당의 소속 당사자들만 웨스트민스터 서원을 의회에 참석을 했고요. 대부분의 신페인 당선자들은 따로 독립해서 아일랜드 의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선언하기 직전에 마이클 콜린스가 이 첩보를 접수를 합니다. 대규모의 어떤 그 암살 기도가 있다는 것을 하는 체포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라. 숨자. 근데 거기에 이제 에먼드 말레라는 지도자는 오히려 잘됐다. 나는 차라리 잡혀서 이걸 역으로 선전으로 프로파간다로 써먹어도 된다. 그리고 알면서도 도망을 안 가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됐고 일부 지도자는 체포됐고 콜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도자는 피신을 해서 체포를 면했고요. 그 뒤에 몇 달 있다가 마이클 콜린스가 공작을 해가지고 그 런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데발레라 일당을 탈옥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데발레라도 독립투쟁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할 때 뭐 많은 전투와 또 사건이 많이 있었듯이 아일랜드도 독립전쟁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전투, 소규모 전투, 테러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시작됐던 것은 1919년 1월달 바로 아일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그랑 똑같은 날에 티퍼렐이라는 아일랜드 남서부 내륙에 티퍼렐이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RIC 그러니까 영국의 로얄 아이리시 코스인가 그래가지고 일종의 보안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보안대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때 무슨 폭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차를 습격을 해서 그때 경찰관 2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의용군들이, 아이브 의용군들이.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무장투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뒤로 뭐 유명한 다직 투쟁도 있었고 마운트 조이 교도소의 다운트 투쟁도 유명한 역사적인 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도 이제 그 뭐 파리 평화회의 우리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독립투사들도 가서 그 로비도 하고 뭐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아일랜드 똑같이 1919년 강화에 파리 평화회에 가가지고 로비를 전개해서 독립을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콜린스를 중심으로 한 이 아이리시 독립파들은 처절하게 이제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대가 이제 결국 나중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도 이제 힘드니까 철수를 시키고 또 그 경찰 관서나 뭐 이런 데 습격해서 군대나 이런 데 병영을 습격해서 무기도 탈취하고 많은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발레리아는 미국에 가서 계속 군자금도 모으고 로비 활동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콜린스의 전략 전술은 이거 우리는 이제 전면전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결국 게릴라 유격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숱한 테러와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IRC가 철수한 다음에 영국에서는 그 G맨이라는 또 준군사 조직을 동원해서 맞서겠습니다. 독립군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BA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블랙 탄스라는 이 비군사 조직입니다. 이것도 준군사 조직이고. 그다음에 카이로 갱이라는 첩보 조직, 영국 MI5 저런 첩보 조직 같은 테러 단체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했던 조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군사적, 준군사적 조직과 투쟁을 여러 공작과 뭐 온갖 테러와 이런 전개를 하면서 계속 그 마이클 콜린스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투쟁이 전개가 됐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마이클 콜린스. 하나는 군복을 입은 모습이고 하나는 웨닝하는 복장을 입은 모습. 그래서 영국 결국은 견디다 못해. 그때 뭐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영국도 여러 가지 적부정치로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을 해서 아일랜드 조약을 맺게 됩니다. 1921년에 영국 아일랜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로부터 영국 아일랜드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아일랜드 자유국 아이리시 프리 스테이트라는 국가가 이제 영연방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1921년 12월달에 영연방 국가로 성립이 되는데 자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투쟁의 결과죠.
투쟁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 문제는 북아일랜드 6개주가 이때 영국으로 편입이 되고 남아일랜드 26개주만 영연방 아일랜드 국가로 자치국가로 남게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북아일랜드 문제가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저겁니다. 영국군이 철수, 그다음에 아일랜드는 대영 제국 자치령으로 남는다. 그다음에 영국 군주, 즉 영국 여왕의 지배와 또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아일랜드 6개주, 얼스타 지역 6개주가 영국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분리가 거기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아일랜드 조약이 저렇게 해서 일단 내전 독립 투쟁이 일단은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일랜드 내에서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정치와도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후로는 오늘의 현실 정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약에 반대하는 파들은 이제 물론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당연히 반대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우리 아일랜드 따라 독립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북부 6개주 분리하는 것도 반대를 했고 찬성파들은 아니다. 이거는 임시적인 조치니까 일단은 우리 자치권을 확보하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다. 타협론으로다가 찬성을 하는 찬성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찬성파들은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 계급들이 완전 막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자꾸 싸우고 투쟁하느냐 이것도 힘드니까 타협안으로서 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찬성과 반대, 이 격렬했기 때문에 아일랜드 영국 조약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바람에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간, 22년부터 23년간 1년간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조약 영국 아일랜드 조약 찬성파는 국민당 정부, 윌리엄 코스그레이브라는 정치 지도자를 중심 국민당 정부는 찬성을 해서 임시 정부를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변해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피나겔 통일당, 오늘날 피나겔 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먼드 벌레라 미국에서 활동한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조약 반대파, 콜린스를 포함해서 반대파들은 공화파를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어나 폴이라는 공화당을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조약을 반대하면서도 피어나 폴의 공화파에 가입을 안 했던 또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신페인. 아주 이거는 급진적인 우파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소수파들은 신페인으로 그냥 남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정당이 지금도 피나겔, 피나폴, 신페인. 최근에 이제 현대사회에서 생긴 그린 파티, 녹색당, 노동당 이런 게 주요 정당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판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전의 결과는 결국은 이제 국민당 정부, 임시정부 코스그레이브를 중심으로 임시당 정부가 영국의 후원을 얻어서 영국의 막대한 후원이라는 게 뭐 간단한 뭐 금전적, 재정적 뿐만 아니라 막대한 무기를 내줍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 그 조약을 찬성한 찬성파인 국민당 정부가 내전에 승리하게 되고 반대파는 결국은 중과부적을 깨닫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영국 자치령으로 아이리시 프리스테이트로 남는 걸로 일단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리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게일러 보호운동도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이리시 내전을 계기로 했던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5월달에 개봉된 영화인데 니스 영화제에 죽음에서 황금 종려상도 받고 그런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아일랜드 내전을 배경으로 한 형제간에 하나는 찬성파 하나는 반대파 이렇게 나눠져 싸우는 그 비극적인 드라마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가 The Wind That Shakes the Valley, 그러니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런 제목으로 영화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리시 프리 스테이트로 이제 영국 자치령으로 영연방으로 남아 있다가 1932년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정치가 이제 안정이 되고 또 37년에는 국민 투표가 실시되면서 아일랜드 자주독립민주국이라고 선언하게 되고 또 국호를 에이레, 옛날에는 에이레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에이레라고 배웠어요. 아일랜드를 에이레라고 그랬는데 그 에이레라는 국호를 저때 만들었어요. 저때 만들었다기보다 저때 선택을 한 거죠.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1948년에 총선에서 통일당 다시 또 다수당이 되면서 통일당이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총리가 존 커스텔로인데 그때 아일랜드 공화국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1949년 초에 영연방을 완전히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독립 투쟁의 역사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일랜드 발전하게 되는데 셀틱 타이거라는 얘기 많아요. 켈틱 타이거, 셀틱 타이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셀틱은 그 종족을 얘기하는 거, 갤릭 또는 셀틱 켈트 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켈틱 타이거라는 별명을 급속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연평균 9% 성장을 했고 어떤 해는 두 자릿수 성장, 14%까지 성장한 해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모기 사건도 나와서 또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2010년 이후 다시 또 테이크업 해가지고 계속 고도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원인이 법인세가 12.5%로 2003년도에 법인세 12.5% 채택을 해가지고 외국 기업을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점은 또 다수의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IBC가 오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 법인세도 낮고 여러 가지 투자 여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일랜드 투자를 하려고 아일랜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이라든지 무슨 뭐 애플 하여간 내노라는 IT 기업들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그 제약회사나 이런 거 바이오 제약회사 쪽도 10대 제약회사도 유럽 부분 다 아일랜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고 결국은 아일랜드가 영국을 앞서는 나라가 돼버렸죠. 2005년 이후에 국민소득이 아일랜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일랜드가 세계 가장 GDP가 높은 옛날 GDP가 높은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가 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아일랜드가 더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로 인식이 돼서 기업들이 지금도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값이 우리 서울처럼 부동산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 아일랜드는 코로나 시절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하고 주춤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시절에도 아일랜드는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 이제 금융 도시로 유명했는데 런던에 있는 금융 기관들이 많이 이제 일본은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또 많은 금융기관이 더블린으로 옮기고 그래서 더블린이 금융 허브로 발전하게 됐고 또 아일랜드 자체가 이게 재밌는 게 아일랜드가 그러다 보니까 굴뚝 산업이 별로 없어요.
제조업이 굴뚝 매연을 줄 산업이 거의 없고 다 IT나 뭐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만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아일랜드 환경 자체가 아주 자연 환경이 좋고 녹지가 많고 공기 맑고 아주 좋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기업을 다니는 사원들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일랜드 그만한 거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선순 효과가 나타나서 아일랜드 경제가 이제 물론 단점은 있어요. 그 국제 경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자기네 모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 경제 영향을 받는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워낙 그 기업 환경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결국 일자리나 이런 부의 원천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좀 많이 배웠죠. 그리고 사회 대타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일랜드도 당초에는 그 노조 문제가 심각했어요. 노조들이 파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그런 문제에 노사정 다 모여가지고 타협을 잘해서 그 임금도 조정하고 그래서 분란 없이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노동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오늘 아일랜드가 저렇게 부러움을 사면서도 열심히 정치는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치가 이런 사회나 경제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는 여러 가지 뭐 영향이 큰데 그리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월절 홍기가 가장 큰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독립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약이 체결됐고 저약이 체결이 됐고 그래서 영국령이 됐고 영국령에 대해서 반대파 찬성파가 걸려서 내전을 겪고 내전의 결과는 결국은 영국이 지원했던 찬성파가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고 나중에 국민투표 그 영국에 대한 반감도 자기가 민주의식이 고취돼 그 과정에서 고취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나폴이 30년 총선을 승리를 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국 그렇게 에이레나 국가 탄생이 됐고 49년도에 완전히 영연방에 탈퇴를 하면서 오늘날 아일랜드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막 한상경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아일랜드 독립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